창업이라고? 요즘 애들은 다 그런 거 한다면서. 몇 달이나 버틸까? 상견례 자리에서 던진 시어머니의 말이 윤서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던진 첫마디가 이 말이라니.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윤서는 35세 반려동물 기능성 간식 브랜드 퍼피하우스를 운영 중이었다.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다 사표를 던지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처음엔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직원 20명을 거느린 회사로 성장했다. 유기견 봉사활동에서 만난 민석은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손길로 동물들을 돌보는 모습에 윤서는 첫눈에 반했다. 병원 일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나오는 성실함도 마음에 들었다. 데이트 6개월 만에 민석이 프로포즈했을 때 윤서는 큰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 혼수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들 병원 차리느라 모아둔 돈이 없어서. 어머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민석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윤서는 민석을 바라봤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지만 민석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강현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윤서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 그래요? 유산 같은 건 있어요? 요즘은 신혼집도 비싸서. 뺨을 때린 것처럼 따끔했다. 윤서는 말문이 막혔다. 부모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윤서를 키우시다 일찍 돌아가셨다.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아르바이트로 해결했던 윤서에게 유산이란 그저 남의 이야기였다. 어머니, 제가 창업한 지 3년째 됐고 지금 사업은 안정화 단계에 있어요. 윤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창업이라. 강현숙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창업한다고 하더라. 몇 년 못 가서 다들 망하던데? 윤서의 손끝이 떨렸다.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 3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하며 키운 사업이었다. 밤새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들이었다. 민석은 어머니의 말에 제지하기는커녕 윤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애매한 말만 했다. 그의 눈빛은 어머니와 맞서지 못하는 약한 모습이었다.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윤서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엄마가 좀 보수적이라.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윤서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다. 일주일 후 윤서는 민석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널 좀 더 알고 싶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윤서는 망설였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 방문을 결정했다. 하지만 강현숙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서 씨, 그 옷은 어디서 샀어요? 우리 민석이는 브랜드 있는 것만 좋아하는데. 강현숙의 말에 윤서는 당황했다. 그냥 좋아하는 디자이너 옷이에요. 윤서가 대답했다. 아이고, 그런 돈이면 적금이라도 들어야지. 사업한다는 사람이 허영심만 크네.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석은 그저 엄마 그만해요라고 말할 뿐이었다. 저녁 식사 후 강현숙은 윤서에게 말했다. 민석이 진료 기록 좀 봤더니 자궁 상태가 별로라던데 애는 낳을 수 있어요? 윤서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건강 기록을 본 것도 기분 나빴지만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다니. 어머니, 그건 민석이 의사로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강현숙이 코웃음을 쳤다. 윤서는 민석을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윤서는 깨달았다. 이 관계에서 자신은 결코 존중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윤서 씨,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실패하면 민석이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강현숙은 윤서의 상처를 헤집었다. 사흘 후 윤서는 민석과 마주 앉았다.
카페의 조용한 음악이 흘렀지만 윤서의 마음은 폭풍 우치는 바다 같았다. 민서가, 너희 어머니가 내 건강 기록을 보고 그걸 말한 거 너무 상처받았어.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엄마가 내 검진 기록을 보자고 했는데 거절하기 어려웠어. 엄마는 널 걱정해서 그런 거야.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충격이었다. 민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머니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너, 내 허락도 없이 의료 기록을 보여줬다고? 그게 의사로서 해도 되는 일이야?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가 좀 보수적이라 그래. 이해해줘. 민석은 여전히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윤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한다면 평생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내가 필요해. 우리 결혼하면 엄마도 달라질 거야. 민석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는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석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결혼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시간이 흘러봄이 왔다. 결혼 준비로 바쁜 날들이 이어졌다. 윤서는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봤다. 그러나 강현숙은 모든 과정에 간섭하며 윤서의 선택을 무시했다. 이런 드레스는 아니지. 우리 민석이 신부는 좀 더 고급스러운 걸 입어야지. 강현숙은 윤서가 고른 심플한 드레스를 탐탁지 않게 바라봤다. 윤서는 참았다.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민석을 믿자.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강현숙이 윤서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작은 사무실을 둘러보던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이게 다예요? 이런 작은 회사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미루는 거였어? 윤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무실에 불쑥 찾아와 이런 말을 하다니. 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미래 시어머니의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니, 여기서 이런 말씀은. 윤서가 강현숙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뭐가 어때서? 사실이잖아. 이런 작은 가게 때문에 우리 민석이가 결혼을 미루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네. 강현숙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쏘아붙였다.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이건 가게가 아니라 제 회사예요. 그리고 결혼을 미룬 건 민석이 아니라 저예요.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제가 부탁했죠. 뭐, 내가 우리 아들을 거절했다고? 얼마나 잘난 여잔데? 강현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잘나서가 아니라 제 사업에 책임이 있어서예요.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니까요. 윤서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책임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민석이만 잘 모시면 돼. 의사 아내로 살면 얼마나 편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강현숙은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아들을 모실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솔직히 말할게. 내 외모 말고 뭐가 있어? 나이도 많고 집안도 별로고 하는 일도 이 정도면. 우리 민석이가 왜 너한테 반했는지 모르겠어. 강현숙이 비웃듯 말했다. 윤서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폭발하기 직전 민석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윤서 씨 같은 사람은 너한테 맞지 않아. 강현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는 민석의 반응을 지켜봤다. 이번에도 어머니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드디어 자신을 지켜줄 것인가? 엄마, 그만해요. 윤서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민석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뭐, 내가 이런 여자를 선택해? 외모 말고 뭐가 있다고? 강현숙이 소리쳤다. 민석은 말을 더듬었다. 엄마, 윤서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게 윤서를 묘사하는 전부였다. 자신의 사업에 대한 자부심, 독립적인 성격, 삶에 대한 열정. 그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았다. 윤서는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끌고 갈 이유가 없었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었다. 민석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윤서는 차분하게 말했다. 회의실에서 셋이 나와 윤서의 사무실로 향했다. 엄마, 먼저 차에서 기다려주세요. 민석이 강현숙에게 말했다. 강현숙은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윤서를 향한 경멸로 가득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윤서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민석 씨, 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윤서야, 엄마가 좀 심했지만 이해해줘. 나이가 드셔서 그래. 민석이 변명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의 문제죠. 당신 어머니는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당신의 부속품으로만 봐요. 그건 아니야.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너를 알게 될 거야. 민석은 윤서의 손을 잡으려 했다. 윤서는 한 발 물러섰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제대로 지켜준 적 있나요? 어머니가 내 건강 기록을 보자고 했을 때, 내 사업을 무시했을 때, 내 인격을 깎아내렸을 때, 당신은 매번 엄마가 보수적이라서라는 말만 반복했죠. 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내가 뭘 어쩌길 바랐어? 엄마한테 대들기라도 하라고? 대들라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선을 그어달라는 거였어요. 엄마, 윤서를 존중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해줬으면 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넌 이해 못해. 엄마는 내가 전부야.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나는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어. 그럼 나는요? 나는 실망시켜도 괜찮은 거죠?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침묵이 흘렀다.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결혼식은 취소해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 이럴 순 없어. 다 준비했는데. 민석이 당황해했다. 네, 다 준비했죠. 하지만 결혼은 준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필요해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어요?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야, 제발. 민석이 애원했다. 윤서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민석은 충격에 빠진 채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강현숙이 들어왔다. 뭐라고? 결혼을 취소한다고? 내가 감히. 강현숙이 소리쳤다.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네, 취소합니다. 당신 아들과 결혼하면 평생 당신의 시중을 들어야 할 텐데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 강현숙의 손이 윤서의 뺨을 향해 날아왔다. 민석이 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엄마, 제발 진정해요. 내가 이런 여자한테 마음을 줬다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강현숙은 민석에게 소리쳤다. 윤서는 비틀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똑바로 섰다. 강현숙 씨, 이제 그만 가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제 회사고 직원들이 있어요. 회사? 이런 구멍가게를 회사라고 부르다니. 강현숙은 비웃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민석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달래듯 말했다. 엄마, 이제 가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강현숙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렸다. 나가면서도 우리 민석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아가씨랑 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윤서는 민석을 바라봤다. 그는 어머니를 따라가며 윤서에게 나중에 연락할게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 순간 윤서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결코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흘 후 윤서는 모든 결혼 준비를 취소했다. 예식장, 드레스, 청첩장.
모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프긴 했지만 평생의 불행보다는 나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의 회사에 기자가 찾아왔다. 새로 출시한 반려동물 영양제에 대한 인터뷰였다. 윤서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인터뷰 내용이 경제지에 실렸고 그 기사를 본 대형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다. 펫코너에 윤서의 제품을 입점시키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오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윤서는 백화점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서야,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윤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모든 것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백화점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만날까요? 백화점? 그래, 알았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다. 윤서는 전화를 끊고 행사 준비에 몰두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민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자신의 꿈, 자신의 사업,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백화점 1층 중앙홀에 퍼피하우스 팝업 스토어가 화려하게 꾸며졌다. 반려동물 영양제와 간식을 세련되게 전시한 부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윤서는 긴장된 마음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대표님, 오늘 방송국에서도 취재 온대요. 직원 미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모두들 준비 잘 된 것 같아? 네.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 행사가 성공하면 더 많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을 거예요. 미나의 눈은 반짝였다.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3년 동안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았다. 밤새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때 민석이 나타났다. 그의 뒤로 강현숙의 모습도 보였다. 윤서는 놀랐다. 민석이 어머니를 데려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윤서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석이 팝업 스토어를 둘러보며 물었다. 내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예요. 말했잖아요. 윤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게 내가 하는 사업이야? 민석의 눈이 커졌다. 강현숙은 코웃음을 쳤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을 차버린 거야? 겨우 강아지 간식이나 파는 가게. 윤서는 참을 인내가 바닥을 쳤지만 전문가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강현숙 씨, 여기는 제 일터입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행사 시작을 알렸다. 오늘 저희 백화점에 새롭게 입점하는 퍼피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이 브랜드는 국내외 8개국에 수출 중인 프리미엄 반려동물 영양식품 브랜드로 지난해 업계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석과 강현숙의 표정이 굳었다. 윤서는 무대로 초대받아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퍼피하우스 대표 윤서입니다. 저희 브랜드는 3년 전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직원 3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 기능성 간식은 반려동물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며 일본과 미국,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윤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이번에 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자체 매장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재단 설립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서의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녀는 전문가다운 태도로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했다. 그 모습은 한때 외모 말고 뭐가 있냐던 강현숙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윤서는 민석과 강현숙이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 한 백화점 임원이 윤서에게 말을 걸었다. 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젊은 나이에 이만한 사업을 일구셨다니요.
앞으로 저희 백화점 전 지점에 입점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죠. 윤서는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논의해 보죠. 임원이 떠나고 윤서는 민석과 강현숙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이게 정말이야? 민석이 겨우 입을 열었다.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정말이에요. 내가 계속 말했잖아요. 제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회사인 줄은 몰랐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강현숙도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가늘게 떨렸다. 윤서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 난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야. 널 지키고 싶었어. 윤서는 잠시 민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후였다. 지키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건 엄마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 민석이 변명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민석 씨, 그날 당신도 거기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했을 때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죠. 강현숙이 끼어들었다. 이제 와서 다 털어놓네. 내가 이런 대단한 사업가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렇게 말했겠어? 윤서는 강현숙을 향해 돌아섰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제가 대단한 사업가여서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강현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제 사업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진심으로 알아가려는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저 자체를 봐줬으면 했거든요. 윤서가 말을 이었다. 민석은 간절한 눈빛으로 윤서의 손을 잡으려 했다. 윤서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윤서는 한 발 물러섰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뭐, 내가 우리 아들을 거부한다고? 강현숙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네, 거부합니다. 윤서는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사회적 지위나 직업이 아니라 진짜 저를 보는 사람과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난 항상 널 사랑했어.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존중과 신뢰가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윤서가 대답했다. 그때 기자들이 다가왔다. 윤 대표님,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윤서는 민석과 강현숙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이만 실례할게요. 일이 있네요. 윤서가 기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자 강현숙은 아들의 팔을 잡았다. 저런 여자 잊어버려. 너무 독하잖아. 민석은 멍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윤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팝업 스토어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윤서의 브랜드는 그날 매출 목표의 2배를 달성했고 여러 매체에서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윤서 자신이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날이었다. 일주일 후 윤서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말 미안해. 뒤늦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윤서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민석이 있을 자리는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윤서는 생각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였다. 새로운 계약서를 손에 들고 윤서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향했다. 그녀의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 여자, 윤서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